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선 닥터하입니다. 오랜만에 둘이 하는 것 같네요. 그 닥터 정이 네.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댓글에 다 닥터 정 잘생긴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아씨, 괜히 데리고 왔어. 지금 박힌 돌이 지금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검진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얼굴 다쳐가지고 연락도 많이 온다 그랬는데 네. 그보다 더 많이 오는 연락이죠. 그렇죠. 나 검진 이번에 하는데 뭐 받아야 될까? 그리고 나 검진했는데 이게 뭐야? 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사실 저는 이 검진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검진 항목 골라주는 앱을 제가 저희 그 후배랑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앱 개발도 하셨죠. 네, 근데 아직 이게 베타 테스트 버전이어가지고 좀 더 완성이 되면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2월 18일 건강검진 예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검사를 일단 받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건강검진 안내문이 왔거든요. 하 선생님은 제가 이번에 좀 간략하게 짰어요. 왜냐면 2년 전에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 검사에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방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간섬유화 검사. 저는 첫 검진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저것 넣어봤어요. 기본 검사에다가 위인 내시경 원래 기본 검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 플러스 이제 첫 대장 내시경 그리고 이제 유방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갑상선이랑 유방을 확인하기로 한 게 보다 보면 유방암이 우리나라에서 요새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사실 40세 이상에서는 유방 촬영술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로 유방을 보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20, 30대는 이제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약간 유방 주지에 치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촬영술로 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프지 않아요, 그거? 네, 그게 가슴을 이렇게 납작하게 쪼그려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방사선을 쬐기 때문에 젊은 여성은 초음파를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30대 여성이라면 한 번 정도는 유방 초음파를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갑상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위가 바로 갑상선이죠. 갑상선암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호발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대장 내시경은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의사는 아무래도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불안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네. 제가 이제 종양내과를 돌면서 마음에 품은 환자들 중에 어린 환자들이 있어요. 18살 대장암 환자였어요. 그런 환자들을 이제 내 손으로 사망선언하고 보내고 나면 불안해져. 불안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이긴 한데 네. 그래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사설이 길었는데 너무 기네. 네, 항목을 하나하나 조금 보도록 할까요? 이 팜플렛을 제가 보니까 기본 항목에는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해석하는 법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네. 해석하는 거 하나로만으로도 교과서를 쓸 수 있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내시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젊은 30대까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죠. 네, 복부 초음파랑 위내시경은 할만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선택 기본사항이 없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선택해서라도 위내시경이랑 복부 초음파는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40세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젊은 나이에 위내시경을 통해서 한번 볼만은 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울랄라 세션의 이민택이라든지 장진영 배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위암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위암을 뭐 한번 스크리닝 해보는 목적으로 할 수는 있어서 저는 이 위내시경은 건강검진에 추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뭘 제일 먼저 추가할래?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추천할 만한 항목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복부 초음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간단한 검사고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복부 초음파가 우리 볼 수 있는 장기가 뭐가 있죠? 굉장히 많죠. 간,
담낭, 췌장, 그 다음에 신장, 비장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맞는 검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복부 초음파로 좀 놓칠 수 있는 게 췌장이 좀 깊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복부 초음파로 완전히 진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복부 CT나 MRI를 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췌장암이 사실 이렇게 흔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 복부 CT 한 번씩은 좀 찍었거든요. 복부 CT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복부 골반 조형 CT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부 CT라고 하면 무조건 조형제를 써야 돼요. 물감 같은 물감 거죠? 같은 걸 넣어서 사실 조형제를 안 썼을 때는 그냥 다 그냥 비슷하게 까맣게 보이는 게 조형제를 쓰면은 딱딱 구분돼서 나오는 거죠. 그 조형제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형제를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누운 채로 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형제가 콩팥에 안 좋아요. 그게 결국 콩팥으로 걸러지다가 이제 콩팥을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콩팥 기능이 좋으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조형제를 최대한 안 쓰려고 그러죠. 그리고 방사선 조사량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꽤 많이 방사선을 쬐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틴하게 막 몇 년마다 이렇게 찢는 거는 정말 비추드리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뭔가 암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살이 좀 자주 빠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증상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한번 찍어볼만 하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범위가 꽤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은근히 폐랑 심장이 보여가지고 배 밑부분부터 해서 이 골반까지니까 맞아요. 여자분들은 이제 자궁 맞아요. 분종이라든지 맞아요. 난소 쪽 문제 뭐 이런 거 초음파하지 않아도 다 같이 확인할 수 있고 남자들은 전립선 네 그거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면 좀 많은 검사들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죠. 예. 맞아요. 하지만 검진에서 그냥 아무 증상도 없는데 하기에는 조금 네, 무리가 있죠. 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랑 좀 상의해 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티어를 매겨볼까요? 일단 이건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한 5등급 정도로 나눠보죠. 미내시경 복부 초음파는 1티어죠. 네, 1티어. 그리고 복부 CT는 한 3티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티어? 네. 아, 근데 30대에서는 3티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한 4티어 정도로 갈까요? 네네. 4티어 정도로 주고, 그치만은, 췌장암이 걱정되는 어떤 체중 감소라든지 소화불량 같은 게 만성적으로 있는 사람들, 그런 경우는 찍어볼 수 있다. 네. 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프리미엄 검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2티어쯤 되죠.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선택 항목에 있다고 하면 한번 봐볼 만한 검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50세 이상에서도 5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30대에 내가 했는데 깨끗하다. 그러면은 한동안 할 필요 네, 없어요. 한 40대 넘어갈 때까지는 굳이 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워낙 그렇죠. 힘들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대변 자멸 검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임상에서 환자들을 볼 때 보면은 혈변을 봤다든지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분이 많아요. 사실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내시경을 한번 봐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네네. 크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막 혈변을 본다든지 체중이 자꾸 빠진다든지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다. 직계 가족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친척에 대장암이 있다라고 하면은 건강검진의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50세 이전이라도요. 네. 그 다음이 복부 CT는 아까 얘기했고요. 저선양 펫 CT. 이거는 이제 복부 CT랑 다르게 저선양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방사선 양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진 목적으로 나온 CT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엑스레이로 놓칠 수 있는 병을 또 진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그룹을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담배를 내가 핀다. 한 2티어 정도. 네. 네. 흡연을 보통 하면은 우리가 폐암 위험도가 10배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좋고 요새는 여성에서도 폐암이 꽤 올라가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요리할 때 연기 나는 거 흡입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 앞에서 연기 많이 쬐시는 분들도 저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폐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망률 1위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예방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앞서 말한 그런 위험 요인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한 몇 티어 정도? 한 4티어 정도 줘도 되겠네요. 네, 3, 4티어 정도? 3, 4티어 정도. 네. 굳이 꼭 네. 엑스레이 정도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관상동맥 석회화 CT. 젊은 사람, 20, 30대 정도인데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어. 담배도 안 가족력도 펴. 없어. 가족력도 없어. 안 해도 돼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한 4티어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보통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그 중등도 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이 관상동맥 석회화 CT가 그 약물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중등도 위험이 어느 정도냐? 예시를 들어보면은 내가 아무런 병이 없다고 했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60살이 넘어가면 중등도 위험이에요. 여성 같은 경우는 65세가 넘어가면 중등도 위험이에요.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만성 신부전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갑자기 위험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해야 되는 나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콩팥 질환 이런 게 있으면은 관상동맥 석회화 CT는 해볼만 합니다. 그런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한 2티어 정도? 2티어 위험이 있으면. 그리고 남자가 좀 더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옛날보다 요새 이제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관상동맥 석회화 CT가 꼭 해야 되냐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뜨는 검사라고 하죠. 그렇죠. 뜨는 검사가 임상에서 요새 핫한 검사죠. 네, 핫해가지고 해볼만 하다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혈관이 얼마나 깨끗한지 체크하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상동맥 석회화 CT, 경동맥 초음파, 혈관 경직도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1등이에요. 1등. 그 다음이 이제 동맥경화 협착도 검사네요. 동맥이 얼마나 딱딱한지 보는 검사예요. 보통은 이제 팔다리에다가 혈압계를 감아가지고 혈류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냥 혈압이에요. 혈압. 맞아요. 이 혈압을 오랫동안 관리하는 주치의가 이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는 사실은 건강검진에서 일반인들이 왠지 이름이 멋있어 하면서 체크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서 5티어로 넘어가죠. 그 다음은 갑상선 초음파네요. 갑상선 초음파는 사실 성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자면은 이거 한 2티어 드립니다. 그렇죠. 남자는요? 남자는 한 3티어? 근데 이제 남자도 젊은 나이 갑상선암이 꽤 있거든요, 주변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발견할수록 한쪽 이제 우리가 나비 모양이면 한쪽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빨리 발견할수록 좀 이득인 병이기도 해요. 갑상선 정밀 혈액. 보통 이제 갑상선 검사가 혈액의 그냥 기본 검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은 이걸 언제 하냐면 TSH, 그러니까 기본 검사에 있는 갑상선 검사가 이상이 있으면 이걸 추가로 나가면 되지 굳이 이거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갑상선 암을 보는 검사는 절대 아닙니다. 네, 갑상선 암은 이걸로 볼 수가 없어요. 갑상선 암은 혈액 검사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골밀도 있네요. 골밀도 검사는 3, 40대는 할 필요는 굳이 없죠. 근데 이제 40대 중에서도 내가 폐경이 정말 빨리 왔다. 아니면은 골절이 자주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없고 그냥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3, 40대는 남녀 모두 하실 필요 없어요. 없죠. 네, 한 5티어 드릴까요? 5티어로 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남성, 여성으로 나뉘는데 남성은 이제 전립선 초음파. 4티어 드립니다. 네. 이게 50세 이상에서는 50세 이상이면은 2티어로 올라가죠. 네. 왜냐면은 50세 이상에서는 한 50%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든요. 전립선 검사가 그 항문에다가 이제 초음파를 그렇죠. 넣는 약간 굴욕적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전립선 얘기 많이 듣고 친구들이 야 전립선 한번 봐야겠다고 봤다가 검사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해요.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항문으로 보냐면은 항문 바로 앞에 전립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남성 호르몬. 호르몬 검사, 네. 테스토스테론 같은 거죠. 이거 가끔 이제 TV에서 뭐 김종국 씨가 했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젊은 분은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5티어예요. 5티어. 네, 5티어. 하지만 이제 뭐 남성 갱년기 한 5, 60대 자꾸 힘이 없고 잘 안 되고 남성 갱년기. 네, 뭐 너무 피로하고 이러면은 좀 한번 받아보실 수 있는데 그렇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는 아니죠. 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로이더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경우에는 한번 해볼만 하죠. 자 이제 여성으로 넘어오면은 유방 초음파가 있네요. 유방 초음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2티어. 왜냐면 2티어? 하지만 남자는 하실 필요 없죠.
유방암 같은 경우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검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생리가 끝나고 4, 5일째에 이 자가검진법을 통해 가지고 옷을 벗고 거울을 보면서 내 유방에 비대칭이 있진 않은지 함몰된 부분이 있진 않은지 만져지는 게 있진 않은지 자가검진법이 은근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부인과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이거는 30대 여성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출산을 하면서 출산 후에도 또 팔로업 검사로 하기도 했고 해서 안 했거든요. 이번에 신청은. 근데 이제 여성들 물혹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리고 작은 군종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좋고 또 뭐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하고 이제 훨씬 지나서 검사한 지가 좀 오래됐다든지 하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몇 티어인가요? 이거는 3티어 정도. 3티어. 네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굳이 이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 검진에서 하시는 걸로 대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 검진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까지는 굳이 꼭 이거 한 5티어? 네. 네. 만약에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면 그때 하는 게 네, 낫죠. 그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 검사. 여성 호르몬? 이건 진짜 별로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난임이다 하면은 난임 전문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낫고. 그렇죠. 네, 굳이 검진해서- 검진 목적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5티어. 플리티엄에는 이제 뇌 MRI, MRA가 있네요. 뇌 MRI, MRA.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동맥류를 보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 슬기로운 선생님 최송화 교수님이 많이 하셨던 동맥이 이렇게 꽈리가 부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혈압이 높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터질 수 빵 있죠. 터져가지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으악! 그냥 으악하고 쓰러지는 게 정말 인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라서 그런 거를 미리 좀 보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 검사가 굉장히 비싸요. 맞아요. 100만 원 될걸요? 100만 원 거의? 가까이 예, 하는 예. 아주 비싼 검사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거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치만은 근데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또 있어서 아예 안 하시라고는 또 못하겠고 내가 돈이 좀 여유가 많다. 특히나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이런 경우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 아버지도 50대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이게 발견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셨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나 죽을 거 살았다고.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검사기는 하죠. 그쵸. 이것도 티어를 준다면 4티어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절대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 초음파네요. 경동맥 초음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상동맥 석회화 CT를 찍는다면은 경동맥 초음파를 중복해서 선택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경동맥 초음파는 보통은 이제 당뇨 환자들이 루틴하게 하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이런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러면은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검사지만 내가 아무런 어떤 그 젊은 나이에 별게 없다 싶으면은 이걸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위험이 없는 분들은 한 4티어 정도? 4티어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가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러면은 뭐 2티어 정도 줄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네요. 심장 초음파는 심장내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검사예요. 심장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보통은 뭐 판막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장의 어떤 기능, 뭐 심장이 어떤 이완하는 정도, 심장이 잘 뛰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검사기는 한데요. 증상이 없으면은 굳이. 하지만 급사의 가족력이 있는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주변에 있는 분에서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라 그래가지고 심장막이 두꺼워져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를 미리 찾아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병인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3티어를 드리고 싶어요. 운동부와 심전도라는 게 있네요. 막 뛰면서 심전도에 이상이 생기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첫 번째는 협심증을 보는 거고요. 등산하다가 가슴이 아프다거나 막 이렇게 운동하다 가슴이 아프신 안정형 협심증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운동부와 심전도가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꾸 실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막 갑자기 눈 떠보니까 여기 어디야? 막 이런 경우는 급사의 위험이 있는 뭐 브루가다 증후군이나 이런 약간 부정맥, 무서운 부정맥들이 있어요. 롱 큐티 신드롬이라든지 이런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이 검사를 해서 확인하기도 해요. 그치만 그런 증상이 있다?
심장내과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렇죠. 검진 검진 6개월 뒤니까 검진하고 의사 봐야지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검사는 아니지만 OT어 드리겠습니다. 네. 검진해서 할 필요 없다. 당뇨 정밀이라고 있네요. 당뇨 정밀은 굳이 검진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뇨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네, 당뇨가 있으면 내분비내과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플래티넘의 페트 플래티넘이라는 게 있어요. 플래티넘 아니에요? 플래티넘. 이게 이제 최고의 490만 검진 원.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펫시티. 네, 펫CT. 요거 해야 되나요? 펫시티는 정말 많은 정보를 주는 검사기는 하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볼 수 있는 검사죠. 그래서 보통 암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펫시티를 통해서는 보이기는 하거든요. 좋은 검사긴 한데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방사선 조사량이 너무너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암을 만들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펫시티를 그냥 검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거를 또 저희가 외래에서 찍는 경우가 있죠. 정말 체중 감소가 심하게 있어서 암이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데 암이 있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이 검사를 검진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요. 근데 이게 의사들이 보면은 되게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되게 불안도가 높댔잖아요.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이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아요. 의사들이 걱정이 네. 제일 많죠.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이거를 연달아 2년 단위로 2번을 찍으셨다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랬는데 찌고 나서 겨드랑이 털이 안 나신대요. 방사선 조사돼가지고 겨드랑이 털이 죽었어. 위험한 검사입니다. 네, 그 정도로 겨드랑이 털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방사선 조사량이 높습니다. 제모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아, 그럼 큰일 나요, 큰일 진짜. 나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건 5티어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부 MRI. 이것도 5티어죠, 짤. 복부 MRI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복부 MRI는 진짜 이제 뭔가 CT나 초음파에서 검사가 이상이 있거나 했을 때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지 처음부터 이걸 비싼 돈 내고 하실 필요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MRI는 정말 세팅이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복부 MRI 찍었는데 간암이 보였다? 간 세팅으로 또 간 찍어야 세팅으로 되죠. 또 찍어야 돼. 맞아요. 췌장암이 보였다? MRCP. 췌장암 또 찍어야 되죠. 이거 하지 마세요.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네. 네. 이거 6티어 드리겠습니다. 6티어. 맞아. 그리고 이제 여기 있던 거 말고도 뭐 경추나 요추 MRI 이런 거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뭐 기능학 검사들 헤어 미네랄 검사. 네, 근데 오늘 다 담긴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런 좀 특화한 검진은 또 다음번 시간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받고 또 얘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2탄, 3탄도 계속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훈이 막 울어서 저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